그 다음에 이제 필요 지식을 한번 살펴본다면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생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정 프로세스에 알아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나 부품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부품의 특성을 모른다.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 제품의 기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장의 공정의 전반 지식, 그 다음에 부품, 제품, 완성품의 특성, 각 제품의 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전공, 그러니까 전공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기계학과 같은 경우는 전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전공은 내 전공에 맞는 영역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해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생산이나 공정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나와 있겠지만 실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정이 흐르는지 좀 조사해가지고 실제 FG는 그러니까 전제에다 한번 그려보고 그걸 이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그거 이해뿐만 아니고 만약에 작은 공장이라도 있으면 제가 같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품질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생산 관리는 공정이나 생산 기획 쪽이지만 품질은 품질의 다양한 영역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품질 보증, 관리 기법, 비용, 이게 정보, 이런 것들이 뭔지 기본 개념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품질에서는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 거. 생산 관리는 오히려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은 없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대인 관계나 리더십만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은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업무적으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했듯이 분석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 IT 관련 능력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라든지 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툴이 필요하다는 거 실제. 그래서 기본적인 툴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엑셀도 자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실제. 엑셀을 통해서 실제 보면 통계를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 분석 IT 지식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검사, 실험, 장비에 대한 관련 지식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제. 그래서 아까 했듯이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장비도 어떤 장비인지. 그 장비는 실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못 찾는데 실제 보면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검사, 실험, 장비에 대한 관련 지식. 그래서 수익검사, 공정검사 할 때 실제 계측기라든지 장비를 어떤 걸 쓰는 거든. 실제 완성품 검사할 때뿐만 아니고 완성품 생산 라인에서 어떤 종류의 제품, 그 장비를 쓰고 설비를 쓰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실제.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실험, 장비에 대한 관련 지식. 마지막에 각종 인증 관련 지식. 이거는 품질 경영 파트에 조금 맞는 거죠. 품질 경영 파트는 ISO 품질 인증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해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는 실제 보면 청년 취업 아카데미나 이런 외부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단순히 혼자 찾기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요. 또 요건서 이렇게 하면 그걸 분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외부 과정을 활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식은 고객 소통이라든지 경영학,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경영학, 품질 경영은 품질 경영 친구들은 경영학적인 마인드, 그래서 아까 산업공학처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선 핵심 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품질 관리 파트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연구개발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생산 품질 관리는 조금 전문성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점이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정말 기업은 공들여서 뽑는 게 생산 품질 관리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품질 관리 파트는 굉장히 기업에서 품질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품질이 결국은 고객을 잡는데 앞뒤가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품질 관리 역할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고객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관련 자격증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공정관리사라든지 공정관리 기술사. 근데 기술사는 이미 좀 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산 자동화 산업 이런 기능사도 있고요. 품질 경영, 품질 관리 기사는 이게 아마 통합이 됐을 겁니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전공별 기사 자격증. 이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ISO 심사원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이런데 식스시그마 자격증은 아직까지는 사설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통계분석 관련 자격증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뭐 굳이 이걸 안 배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어도 관계 있지만 좀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고 공부했고 그것을 알고 있다를 반증시키는 거라.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식스시그마나 이제 통계분석 이런 그거는 실제 외부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요즘 학교별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외부 업체에서 학교에서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런 과정들은 뭐 2, 3일 이렇게 투자하면 교육만 받고 간단한 테스트하면 저걸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걸 당연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2, 3일은 투자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좋다. 단 얘기했듯이 조금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4학년 돼서 이걸 다시 무모하게 딴다. 물론 기사 자격증은 4학년에 딸 수밖에 없어요. 딸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자격증을 4학년 돼서 따는 거는 조금은 반대라는 거. 왜?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거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이게 만약에 내가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에 대해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때는 미리 따놓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근데 4학년 돼서 따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경영지도사도 엄밀해서 따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포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기사 자격증입니다. 기사 자격증. 그래서 본인의 전공과 연관되는 기사 자격증은 학점이 낮은 친구도 기사 자격증으로 그걸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집중하는 게 전공 공부도 하면서 기사 자격증 따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 조금 특화됐다면 품질이나 품질 경영이나 이런 건 도전해보는 건 좋습니다. 실제 나는 정말 품질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런 영역의 자격증을 따는 건 좋고요. 공정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따서 생산관리에서는 특별한 자격증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용 정만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산관리, 품질관리는 도대체 채용이 어떤 형태로 됐을까? 일단은 생산품질관리법은 현상 유지나 조금 소폭은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거. 실제. 근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할 때는 글로벌 소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내 생산진 품질관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왜? 이 엄밀해서 생산이란 무슨 자동화가 안 되고 사람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사람의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급이나 그 월급이 인건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해외로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영역이 조금 줄겠죠. 그런 영역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이게 반대로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조금씩 규모가 크면서 국내에서 많이 하려고 해요. 해외까지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해외 소요가 조금 더 많다는 거, 국내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고객 품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글로벌 품질 표준을 하기 때문에 이 품질이라든지 생산 관리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 투자가 굉장히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 단순히 반복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어느 수준을 가진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품질이나 생산 관리자를 조금 더 많이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품질 크레임이라든지 품질 경영 직무들은 특화된 직무지만 거기에서는 오히려 소요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장 단위에서 품질 완성품이나 제품에 대한 그 품질 수준이 아니고 얘기했듯이 고객 크레임 관리,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당연히. 어떤 제품이든 고객이 더 많아질 거니까. 그래 되면 이 관리 업무가 오히려 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품질 경영은 큰 기업들은 다 따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걸 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품질 경영에 대한 담당자도 모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조금 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다음 사항으로 보면 전통적인 품질관리상의 직무 역량은 조금 애매해져. 그게 아니고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가르치는 융합적인 인재를 소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그 융합적인 소요는 말하면 여기서 단순히 품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산 라인의 베이스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품질 경영적인 마인드로서 어떤 전사적인 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엄밀해서 품질 관리 파트에 가는 친구는 품질 경영적인 조금 더 큰 마인드, 거시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품질 관리자를 뽑는데 품질 경영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품질 관리 이상의 직무를 가진 친구들은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늘어날 거란 거. 그리고 품질 경영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경영 혁신 활동. 실제 보면 원가 절감,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을 오디트를 떼서 원가 절감하는 부분, 그것뿐만 아니고 전사적인 경영 혁신 활동,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을 품질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영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이 원가를 줄이고 그다음에 뭐 그 제조 원가를 줄이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점점 글로벌 위기라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뽑을 인원들이 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품질관리 파트에서는 신규 자격증이 있어요. 실제 최근에 생겼는데 글로벌 시장 개방이나 FTA 체결에 대해서 농산물, 수산물 품질 기사 자격증이 신설됐어요. 이건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 파트는 앞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실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이 특화돼서 농산물에 수산물에 대해서 더 관심 있다. 그럼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놓으라는 거죠. 이 자격증이 1회인가 지금 한 번인가 밖에 실시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앞으로 이제 계속 FTA 되면서 농산물, 수산물 쪽에서는 굉장히 이슈거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품질 관리에 관심 있고 특히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더 관심 있다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놓는 게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취업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취업 전략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품질 관리 수준도 생산 관리 수준도 너무 제한된 생산 라인이나 품질 관리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사고적인 것들을 종합적인 사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지원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정 좀 그려보라고요. 한번 그려보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정을 생각 전반적인 인생 경영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정도 한번 그려보고 기업이 어떤 건지 실제 배우는 것도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그걸 배운 걸 갖다가 실험하고 검증하고 어떤 경험을 해봤다. 적용해봤다. 이게 거창한 인턴 경험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이 아니더라도 작은 경험, 아르바이트라도 아니면 일주일 내가 친구 아버님 공장에 경험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의미있고요. 각종 툴이나 개선, 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나는 기존의 걸 그러니까 스토리상의 경험상의 기존의 걸 이런 식으로 바꾼 경험이 있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소통 능력. 아까 생산관리는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친구들과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소통을 잘한다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아까 식스시그마 계속 얘기하는데 식스시그마에 대한 단순히 교육 수준이 아니고 사례를 적용했다든지 내가 별도로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단계는 외우고 가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대외적인 고객지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영업이나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 면접 때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 적극적인 모습은. 그 다음에 품질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란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정의라는 게 품질은 나는 특별히 품질은 저는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본인만의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품질의 기본 원리는 아까 해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이고 거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적시의 시간에 하는 게 품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개념과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 생산 관리에 지원하면서 품질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다른 영역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의 정의에서도 품질 생산이 뭐냐?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기본 개념 명확하게 얘기해야겠죠, 실제. 그래서 품질 관리는 라인상에서 뿐만 아니고 품질 경영은 인사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모든 업무 프로세스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게 품질 경영이라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직무와 연관해서 공장에 직접 경험한 경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걸 꼭 큰 공장에 가서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공장은 어떠한 상품이든 어떠한 제품이든 관계없고 작은 공장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님이 공장 한다면 진짜 일주일간 노력봉사 하더라도 열정 페이를 하더라도 오래 안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 가서 공장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공장도 안 가본 상태에서 공장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투자해서 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라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된 경험이 있는지 이거 많이 묻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아까 고객 클레임이나 품질 보증에서는 영업 현장이나 고객 클레임 이런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판매 경험이라든지 영업 경험, 영업 아르바이트 경험이 오히려 유음이에요. 거기 부분에서 해도 그게 직무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친구들은 너무 영업 품질 이건 다르니까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물 수 없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전공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많이 묻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어렵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품질 유형,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품질 관리 파트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단순히,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하는 친구로 했지만, 이제는 이 친구처럼 우리 회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친구를 뽑는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자꾸 분석하고 내가 그게 맞다면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기타 상황 보면 항상 반복되는 품질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항상. 단순히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의 생산 프로세스의 품질이 아니고 전체적인 품질, 회사 내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전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품질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비용은 이거는 흔히 많이 이론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예방 비용이 1 정도 든다면 평가 비용은 10 정도 나오고 실패 비용은 1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용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있지만 비용 때문에 예방 품질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 완성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분량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연구개발에서 개발을 끝내면 이 품질 관리에서 양산 단계까지의 품질을 어떻게 잡느냐. 그걸 잡는 것 예방 품질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집중하기 때문에 예방 비용, 예방 품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사후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사전적인 품질을 굉장히 중요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스시그마 과신하지 말자. 배우는 건 좋다고 얘기했죠. 배우는 건 의미 있어요. 2, 3일 투자해서 내가 배우는 건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 단계라든지 거기서 배운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것뿐만 아니고 나는 다른 외부에 적용해 봤든지 아니면 외부 걸 좀 찾아보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산관리 파트는 실제 보면 정확한 리드타임, 정확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딱 맞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표준화. 그래서 작업 표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 틈새에서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산관리 파트고 이 정교성이 엄밀히 와서 단순히 작업 라인뿐만 아니고 작업자, 현장 작업자. 우리보다 나이 많은 현장 작업가와 동시에 중요한 게 생산관리 파트라는 거. 마찬가지로 생산관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작업자의 리더십을 굉장히 가르쳐요. 그래서 현장 작업자가 진짜 유기적인 관계를 잘할 수 있냐. 나이 많은 실제 보면 친구들, 사람들과 그걸 소통을 잘하느냐. 이런 것도 흥미로워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의 리더 경험이 있다면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그 리더십을 단순히 열심히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어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더 소통을 잘하고 팀워크를 만들었다를 생산관리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그걸 증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쪽으로 가면 품질관리는 진짜 매의 눈처럼, 독수리의 눈처럼 정말 남다른 관찰력 필요합니다. 단순히 꼼꼼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남다른 관찰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다른 눈, 관찰력 이런 것도 소재로 잡는 거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이런 거 보면서 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품질관리에서는 실제 창의적인 개선 능력, 혁신 능력, 발상의 전환, 품질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개선, 혁신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그것도 과거에서 경험해서 이런 상황에서 A로 했는데 나는 B로 바꿨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관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산관리, 품질관리는 공장 베이스지만 약간은 미묘한 걸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얘기했듯이 학점 좋고 스펙 좋다고 연구개발을 하고 학점 나쁘고 스펙 안 좋다고 생산관리, 품질관리가 하는 그런 바보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지, 본인의 성격이 맞는지, 좋아하는지를 조금 먼저 점검하는 게 오히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